안녕하세요. 친절한 꾼대씨입니다. 영상 녹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느낌인데 오늘은 인피니티 미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질적으로 TV라고 할 것도 없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모델링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모델링은 스케일 굳이 뭐 맞추지 않고 그냥 대충 모양만 좀 맞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참고 이미지를 하나 좀 찍어 가지고 왔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오락실을 갔다가 마침 또 이 인피니티 미러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고요. 자, 지금 보면은 LED가 계속해서 반사가 돼서 깊이감을 가지게끔 보이게 되어 있죠.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신 분들도 많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앞에는 반반사 유리가 있는 거고 뒤에는 그냥 거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안쪽에 LED 바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자, 여기는 LED 바가 반사가 돼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LED 바는 앞면에서 또 반사가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사가 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요 한 줄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바로 뒤에 여기서부터는 거울인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내서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귀찮으니까 그냥 네모나게 깨끗하게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인피니티 미러 검색하시면은 뭐 이미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들 보시고요. 자, 일단 큐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요렇게 줄여주고요. 요 정도 사이즈로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뒷면은 거울이 들어가고 앞면 같은 경우에는 반반사 유리가 들어갈 거니까 앞면과 뒷면을 따로따로 띄워내야겠죠. 세퍼레이트, 뒷면도 세퍼레이트 이렇게 다 띄워주고요. 그리고 옆에 프레임이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만들 거니까, 자, 정면에서 볼 때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그냥 익스트루드 하지 말고 익스트루드 옵션에 있는 익스트루드 페이스 언론 노멀 이렇게 해줘야지 사방으로 똑같이 가겠죠. 그리고 S키 눌러서 이븐 띵스 온 해줘야지 찌그러지는 부분 없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도 찌그러지지는 않아요. 뭐 대충 이 정도 만들어 놓고요. 앞면 같은 경우는 반반사 유리로 만들 거고요. 두께감을 가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그냥 해주고요. 대충 얼마나 할까요? 20. 자, 그럼 안으로 다시 20 밀어 넣어 주고요. 면이 뒤집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안 뒤집혔는지. 자, 그 다음 뒷면 같은 경우에는 면을 그냥 뒤집어 줄게요. 플립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 미리 보기로 넘어가서 외부 프레임 먼저 재질 적용할게요. 자, 외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그냥 블랙으로 재질 적용하고요. 글로니스 값도 건들지 않고 그냥 다 둔 상태에서 하나만 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부분 너무 날카롭게 나오니까 베벨로드 연결해서 노멀에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게끔 해주고요. 세그먼트는 8 정도 줄까요? 그리고 이거는 0.01 정도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코너 부분 나오게끔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앞면은 마지막에 볼 거니까 그냥 일단 하이드 시킬게요. 뒷면 같은 경우는 그냥 거울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프린스플드 BSDF에서 미러리 최고로 그냥 올려주고 러프니스 없애주면은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하죠. 지금 뒤에 배경을 좀 다른 걸 넣어놨는데 배경은 그냥 기본 배경, 요 헬기장 배경으로 일단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글로시 BSDF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겠죠. 저는 그냥 글로시 BSDF로 이렇게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안쪽에 LED 바가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니까 LED 바를 좀 만들어 볼게요. 실제 생전 먹은 거랑은 좀 다르게 만들 겁니다. 자, 페이스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LED 바를 만들 거예요. LED 바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얘를 제자리에서 일단은 페이스를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Shift D 하고 엔터 하면 되는데, 그냥 엔터 하면 옮겨져 버리죠. 왜냐, 지금 현재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Shift D 하고 그냥 0 한번 누른 다음에 엔터 하면은 전체 좌표 값이 움직이지 않게 제자리에서 복사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Shift D를 하는데, 자, 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날아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스냅이 안 날아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제자리에서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스냅이 켜져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냅이 켜져 있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자, 다시 선택하고 Shift D 엔터 그냥 제자리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스냅을 거의 켜놓고 잘 안 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업을 할 때 선택을 하고 Shift D 0 엔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리고 해당 부분 일단 세퍼레이트 시켜주고요. 그러면 원본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퍼레이트 시킨 것만 따로 떼어내서 한번 볼게요. 자, LED 바를 만들 건데 일단은, 자, 요 안에서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유리와 뒤에 있는 유리 사이에서 딱 가운데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브젝트 원점을 가운데 쪽으로 옮겨줘야겠죠. 자, 그리고 Y축으로 스케일을 한 0.5 정도 할까요? 0.5? 0.5 너무 크네요. 0.3? 뭐, 요 정도? 어떻게 생긴지를 뭐 보여주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쭉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링으로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얘네를 सब디바이드 해서 가운데 엣지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새로 만들어진 엣지 있었죠? 요거. 얘네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베벨해서 살짝만 이렇게 벌려줄게요. 요 가운데다가 LED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LED는 한쪽 면에서만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돌려서 들어가면 되니까 나머지 요거는 일단 지워 놓을게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만 만드는 걸로 일단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सब디바이드 다시 적용을 하는, सब디바이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Shift Alt 눌러서 이렇게 루프 컷을 해주셔도 되세요. 자, 그런데 저는 그냥 सब디바이드로 할게요. सब디바이드로 하는데 이게 지금 10개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더 수치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이핑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서 다시 보고요. 엣지 하나 선택하고 링으로 선택하고요. 양 끝에 있는 엣지는 선택 해제를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선택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베벨. 그래서 가운데 부분, 여기에 이제 LED가 박힐 겁니다. 얘를 가능하면은 아까 만들었던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아이고, 아까 대충 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일단 잡아 놓고요. 자, 그 다음 얘를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원래 실질적으로 LED 모듈바 보면은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기는 한데 네모에서 동그랗게 안쪽으로 살짝 파여 있는 형태죠. 형태가 동그랗게 볼록 올라오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루프로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에 체커 디셀렉트 요거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체커 디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자, 클릭을 일단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페이스가 선택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선택 해제된 페이스는 활성화 페이스였어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렇게 체커 디셀렉트에서 옵션 창 하나 나오죠. 이 디셀렉트 셀렉트에서 한 칸 띄고 뭐 두 칸 선택 해제 뭐 이런 식으로가 돼요. 잘 활용하시면은 페이스 선택할 때 굉장히 유용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선택을 하는데 내가 지금 지원할 페이스가 활성화로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셀렉트에 체커 디셀렉트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되고요.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네랑 똑같이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페이스 동일한 사이즈가 요것들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Shift G키 눌러갖고 셀렉트 시밀러 이렇게 들어가서 뭐 에어리어나 아니면은 뭐 퍼미터 뭐 이런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सब디바이드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세분화가 한 번 더 되죠.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따로따로 만들면서 하기가 조금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다 선택한 상태에서 सब디바이드 한 거고요. 그래서 엣지가 중간에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페이스 다시 선택하고, 선택을 지금 해제해 버렸으니까 퍼미터 해서 동일한 거 다 똑같이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원형으로 동그랗게 만들 거기 때문에 우클릭하면은 루프 툴 이거 나오죠. 애드온입니다. 기본 애드온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프리퍼런스 애드온에 그냥 루프 검색하면은 이렇게 메시 루프 툴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그냥 활성화만 시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얘네 우클릭하고 루프 툴에 있는 서클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좀 확대 좀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LED 바 자체가 두께감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주도록 할게요. 아주 살짝만. 자, 그리고 나서 안쪽에 있는 페이스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퍼미터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면에 얘네도 다 같이 잡혀버리죠. 그래서 선택 해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 해제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그냥 익스트루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확대 좀 해서 볼게요.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좀 죄송하네요.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 바깥쪽 엣지만 선택을 할 겁니다. 안쪽에 있는 엣지는 선택되지 않게끔. 그래서 셀렉트에 셀렉트 루프에 있는 셀렉트 바운더리 루프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단축키를 잡아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페이스의 최외곽 쪽 엣지만 잡아주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한번 베벨
해주면 되는데 베벨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어이구 너무 많이 갔네요. 하지만 뭐 이거를 정확히 딱 맞춰서 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크게 놓고요. 그 다음에 클램프 오버랩해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세그먼트를 나눠주게 되면은 얘네가 충분히 부드럽게 나오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 요렇게만 나눈 상태에서 떼어내고 다시 한번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탑에서 페이스 요거 다시 선택하고요. 어디가 요만큼만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동일한 객체들 다 똑같이 잡게끔 지금 스레숄드 값이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객체들만 그냥 세퍼레이트를 시킬게요. 네, 이렇게 모델링이 되었고요. 여기 아래쪽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버텍스가 다 두 개씩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머지 바이 디스턴스 해주고요. 겹쳐 있는 이유는 아까 여기서 베벨하면서 밀려 들어가면서 여기서 버텍스가 두 개씩 다 겹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원점은 동일하게 처음 만든 객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그냥 복사하는데 그냥 Shift D 누른 상태에서 R키 눌러서 이렇게 회전으로 복사할 수가 있죠. 하나 복사하고 Shift R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대로 처음 만들었던 사이즈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겹쳐버리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겠죠. 반대쪽도 이렇게 뭐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요. 자, 그럼 이거 다 건드려야 되는데 귀찮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이렇게 선택하고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객체 활성화 객체로 만든 상태에서 컨트롤 L 링크 오브젝트 데이터 자 이렇게 하면은 인스턴스 객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J에서 하나의 객체로 묶어버리면 되고요. 자, 물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이에 페이스가 겹쳐요. 이렇게 만드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폴리곤이 페이스가 변경이 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만드시면 되세요. 자, 일단 뭐 여기까지 만들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여기 안쪽에 있는 솔직히 엣지는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주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귀찮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 안쪽에 램프가 될 부분, 램프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얘네만 다시 한번 조인을 시키고요. 그리고 우클릭해서 얘네는 쉐이드 스무스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일단 뭐 이렇게까지 해서 모델링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재질 적용 먼저 할게요. 재질 적용은 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요 부분 그냥 객체 하나 복사하고요. 베벨은 없애주고 요거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데 얘는 좀 밝게 그냥 뭐 요 정도 보면서 할까요? 요렇게 그냥 한 거예요. 앞에 유리가 있으니까 얘네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안쪽에 이 조명 나올 부분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재질 연결되어 있으니까 끊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지워주고 그냥 이미션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강도는 좀 강하게 넣어 놓을게요. 잘 보이게. 자, 앞에 유리 다시 잡고요. 자,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반반사 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반사 유리가 제품들마다 뭐 가시광선 투과율과 반사율이 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가시광선 반사율과 투과율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블렌더에서 어느 정도 하면 정확한 투과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요즘에 챗 GPT도 하면서 걔한테도 막 물어봤는데 계속 멍청한 소리만 해서 결국은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야 각에 따라서 결국은 반사율이나 투과율이 바뀌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봐도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랜스퍼런트 BSDF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글로시 BSDF를 사용을 할 거예요. 글래스 BSDF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반반사 유리예요. 일반 유리보다 반사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이렇게 두 개를 섞어 주는데 애드 쉐이더로 섞을 거예요. 애드 쉐이더로 섞을 거기 때문에 얘네가 두 개가 너무 밝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규칙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밸류 값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뭐 색상을 뭐 넣어도 되기는 하지만은 밸류 값 기준으로 그냥 봤을 때 트랜스퍼런트 BSDF는 투과율에 대한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현장에서 시공할 때 사용하는 이 반반사 유리에 가시광선 투과율이 21.5% 정도 돼요. 그래서 0.22 뭐 이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반사율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 나오네요. 58.7%니까 그냥 59 0.59 뭐 이런 식으로 섞어주는 거죠.
요거를 잘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섞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복사를 해서 얘네를 그냥 믹스 쉐이더로 이런 식으로 섞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그냥 밝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뭐 넘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트랜스퍼런트 BSDF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글로시 BSDF만 나와서 투과가 전혀 안 되니까 전혀 보이지 않죠. 이 두 개를 그냥 섞어서 이렇게 쓰셔도 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가 더 맞는 것 같아서. 자, 그럼 만들긴 다 만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게 하나 생깁니다. 얘네가 반사가 되다가 말죠. 요거 하나만 솔직히 할 줄 알면은 인피니티 미러는 블렌더에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냥 렌더링 여기 세팅 라이트 패스에 있는 글로시 바운스 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만 올려주면은 그냥 끝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뭐 너무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요. 뭐 적당히 올려주면 되겠죠. 어차피 조명이란 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반사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반사율이 100%가 아니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자연스러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배경이랑 같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배경이 조금 밝은 배경이니까 어두운 배경으로 다시 한번 바꿔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트랜스미션 뎁스가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적당히 이 옵션 값만 잘 건드려주면 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자, 안쪽에 있는 램프를 무지개 빛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한쪽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볼게요. 이 무지개 빛깔 만드는 거는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자, 여기 검은색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이쪽에다가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빨간색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빨간색 위에 마우스 오버가 된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C를 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색상을 붙여 놓을 곳에 가서 그냥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색상을 붙여 넣으십니다. 이거 뭐 어디서든 다 돼요. 만약에 믹스 RGB가 있다,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빨간색을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회색 다시 올리고 싶다, 보통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죠. 근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런 팁이라도 하나하나씩 좀 넣어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 HSV, 니어 아니고 파 이렇게 하면 일단 빨주노초 파남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컬러에다가 연결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상하게 나오죠. 왜 그러느냐?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를 넣을지를 못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얘네만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안에다가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큐브를 그냥 덮어싸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재질은 같은 재질로 일단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도는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보면은 그라디언트 텍스처가 있죠.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레디얼로 하고 컬러 미리 보기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뭐 한 방향으로 돈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죠. 자, 이걸 왜 잘 모르겠느냐? 여기 벡터가 지금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벡터를 텍스처 코디네이터에 있는 오브젝트 벡터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뱅그를 도는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게 여기 앞면에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 벡터를 회전을 한번 해주면 되는데 X축으로 90도 돌려주면 되겠죠. 벡터 로테이트 3개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그냥 90도를 잡아주고 엑시스를 XYZ니까 메뉴에 1을 넣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또 어려워지니까 그냥 X축으로 90도 돌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X축으로 90도가 돌아오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든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벡터로 연결을 해주고 나서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다. 당연합니다. 원래는 이렇게인데 얘가 값이 올라가서 그래요. 이렇게 요거는 추가적으로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큐브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색깔이 이상한 상태로 그냥 한번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 색상은 좀 이상해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것도 한번 보고 가야죠. 자, 여기에 있는 램프만 한번 봤을 때 얘네가 지금 세츄레이션 값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끝에 있는 빨간색을 하나 클릭을 해서 자, HSV에 S 값을 건들면 세츄레이션이 내려가죠. 얘를 0.9로 그냥 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좀 바뀝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 제품이 제대로 보이게끔 사진을 찍으면 얘가 이렇게까지 노랗게 나올 수가 없죠. 광원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대부분
보일 정도로 밝기 때문에 색상을 좀 빼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좀 빼주면 되는데 이렇게 또 두 개를 다 건드려야 되면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믹스 RGB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서 오퍼레이터를 세츄레이션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팩터를 1로 올리고요. 아래에 있는 컬러 2번에 대한 색상이 이제 세츄레이션에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네가 뭐 1이 되든 0이 되든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세츄레이션 값만 그냥 오버가 된다. 0이 되면은 안 되겠네요. 0이 되면은 어차피 뭐 계속 세츄레이션이고 계속 그냥 빵인 거니까 밸류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얘가 이렇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요 차이.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만 잘 건들면 돼요. 그래서 0.98 뭐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확대를 해보면은 광원 부분은 좀 하얗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테두리 부분이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자, 세츄레이션은 0.9 정도로 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광원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밝게 빛나는 모습이고 반사되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컬러감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것은 여기서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진행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죠. 자, 그런데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약간 복습 차원이기는 해요. 애초에 여기에 있던 이 레디얼이 어디에서 넘어왔느냐? 위에 있던 게 넘어왔죠. 자, 위에 있던 게 이렇게 돌아갔었죠. 큐브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보는 게 나을까요?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 텍스처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있던 거를 X축으로 90도 회전해서 뮤트 시켜 볼게요. 원래 위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를 앞으로 돌려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9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90도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원래 마이너스 90도가 됐어야 되네요. 지금 하얀 게 위쪽인데 넘어왔을 때 하얀 게 그냥 90도라면은 이렇게 되니까 방향이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시작점에 대한 부분이 이 끝으로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애초에 있던 녀석을 Z축에서 45도를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X축으로 90도를 돌린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축으로 90도를 돌리고 Z축에서 45도를 돌리고 자, X축으로 돌린 다음에 Y축에서 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얘가 지금 90도가 돌아서 Z축이 앞을 바라보는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큐브는 다시 지우고요. 다시 미리 보기 하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빨간색이 여기 아래부터 시작이 되죠. 빨간색이 요 아래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시작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45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45도가 돌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빨주, 노초, 파, 남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빨주, 노초, 파, 남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간단하죠? 여기에서 벡터 90을 마이너스 90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45도로 다시 이렇게 하면 아래쪽으로 빨주, 노초, 파, 남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안에다가 글씨를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박아놨고요. 박아놓은 글씨를 보면은 약간 어둡죠. 근데 실제로 사진들 좀 찾아보시면은 얘네가 훨씬 더 밝아요. 밝을 수 있는 이유는 색상, 조명을 먹었다가 다시 뱉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백색 아크릴이라서 그렇습니다. 도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그냥 아크릴이기 때문에 빛을 먹었다가 다시 뱉어요. 그래서 빛을 먹었다가 뱉을 수 있는 재질이 몇 개가 있죠. 가장 간단한 게 트랜슬루센트 BSDF 요거 연결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빛을 먹었다가 다시 뱉는 거고, 만약에 얘가 빛을 좀 더 많이 먹고 많이 뱉게 만들고 싶다. 여기에 있는 컬러 값에 있는 밸류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죠. 그래도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말은 안 되지만은 더 올려주면은 이렇게 더 밝게 빛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피니티 미러는 만들어주고 표현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LED가 너무 많이 겹치는 느낌이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앞뒷면이 다 있는데 앞면도 반사, 뒷면도 반사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한쪽 면의 반사를 없애줘야 얘네가 이렇게 미친 듯이 반사가 일어나지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글로시 BSDF를 뒷면 쪽에서는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앞면에서만 반사가 일어나게 해볼게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지오메트리의 백페이싱 이 부분이 뒷면을 판단을 해서 쉐이더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두 개를 섞어 줄게요.
글로시 BSDF와 트랜스퍼런트 BSDF를 섞는데, 자, 뒷면이면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결을 해주면은, 자, 요렇게 반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탑뷰에서 보면은, 자, 여기에서 내가 요렇게 바라봤더니 얘가 반사가 되고, 왔다가 또 반사가 되고, 왔다가 또 반사가 되고,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건데, 자, 왔다가 얘도 반사를 시키고, 얘도 반사를 시켜서 여기가 상이 2개, 3개씩 겹쳤던 거죠. 그 부분을 하나씩만 겹치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상이 겹쳐서 맺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원래 유리기 때문에 유리 쪽에서 상 맺히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겹쳐서 맺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없애준 거고, 만약에 이렇게 없애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뒷면 쪽에서는 글로시 BSDF가 좀 약하게 맺히게끔 얘네를 값을 많이 줄여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지금 맺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조금 더 맺힐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인피니티 미러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가장 아쉬운 점은 이 글로시 바운스 부분을 렌더링 돌아가는 모든 씬에서 다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유리와 뒷면 유리에 대한 바운스만 따로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렌더링도 훨씬 더 빨리 나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조절이 안 된다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반사가 되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둡게 그냥 죽어버리는 친구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빨이 빠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뒷노이즈 일부러 꺼놨어요. 좀 잘 보이려고.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스레숄드를 그냥 끌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계산이 되게끔 이렇게 되면 이제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지죠. 자, 하지만 지금 샘플 수가 모자르게 되면은 들어가다가 중간에 이제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니까 샘플도 그냥 0으로 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계속 계산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 할수록 디테일하게 나오기는 하나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렌더링을 돌리는데 이렇게 계속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이제 세팅을 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만 좀 렌더링이 되게끔 여기에서 이 바운스, 글로시 바운스 값을 적절하게 잘 좀 쓰셔야 되실 것 같아요. 마냥 높일 수도 없고 마냥 낮출 수도 없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노이즈 스레숄드 값도 적당히 잘 사용을 하셔야겠죠. 모든 옵션은 렌더링 해상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지금 0.00 동일한 상태에서 여기 지금 이빨이 살짝 빠지기는 하죠. 자 그런데 얘를 전체 화면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빨 빠지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본인이 렌더링 돌리는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까지 옵션을 줄 것인가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한 번씩들 만들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